안녕하세요. 저는 금요쌤입니다. 자, 여름방학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핫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대학 입학 관련 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찾아온 대학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한국 외대. 네, 그렇습니다. 중경외시 라인에서 우리가 또 한 축을 크게 담당하고 있는 이 한국 외대의 입학 전형, 2025학년도 입학 전형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죠.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금별쌤은 외대 VIP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번에 봤던 성균관대 그 첫 슬라이드랑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 갖다 붙인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숫자가 조금 달라요. 제가 외대는 정말 되게 러브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성균관대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둘 다 되게 애정하는 그런 대학교인데 제가 이제 고3 담임을 맡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문과 담임이다 보니까 어문 계열 쪽으로 많이 아이들을 진학 지도를 했는데 그 중에 외대가 베스트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아무 실적 입결에서 엄청난 이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외대를 싫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두 15번 4년 동안 이 정도면 거의 뭐 이제 외고 아니냐. 물론 뭐 이제 남들도 그런 말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다 이제 써놓기는 했는데 일단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2025학년도 외대 입학 전형에 있어서의 주요 변경 사항을 하나하나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2024에서 2025로 오면서 달라진 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수능 최저가 변경이 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이제 그 출처가 외대 그 모집 요강 있잖아요. 2025 모집 요강에서 입학 전형 모집 요강 그 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변화된 내용을 쭉 일단 빠짐없이 넣기는 했는데요. 이게 그렇게 크리티컬하냐, 중요하냐,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2024에서 보시면은 국수 영탐 과학에서 여기는 국수 영탐 사회과학 이렇게 바뀐 거 1합 3 정도 되고 뭐 근데 아니 한국사 응시는 도대체 왜 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사는 어차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필수 영역인데 근데 그거에서 이제 4로 갔다고 하는데 제가 뭐 이제 한국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사 그러니까 1합 3을 맞을 친구라면 한국사 4 정도는 이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요건 그렇게 크리티컬한 요소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자,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 2, 두 번째.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단순 데이터를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까봐 제가 밑에 보시면 자료 출처 2024 외대 수시 모집 지원 가이드란 자료에서 요거를 제가 어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를 분석하느라고. 진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일단 위에 먼저 살짝 고개 돌려주셔갖고 2023. 이 작년 것도 아니고 재작년 것까지 굳이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자, 2023 이 소프트웨어 학종에서는 1단계 서류 60이었고요. 2단계 면접 40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100이 나오죠. 60 더하기 40이니까. 근데 2024 작년으로 넘어가면서 여기 이제 5대5로 넘어가면서 50, 50 그래서 토탈 100으로 갔는데 이때 이제 그 모집 요강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면접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전형에서 그래서 면접 요소를 어느 정도 강화해서 변별력을 좀 가지겠다 그랬는데 그 말을 한지 바로 1년 만에 지금 학종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서류 100%로 바뀌게 되었어요. 올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좀 이상하다. 이게 트렌드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면접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죠. 4, 5, 6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면접이 제로가 됐어요. 서류가 100%가 돼버렸어요. 이 서류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갑자기 완전 서류형 100%로 가버렸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료, 밑에 자료 보이시면은, 모집단이 이 소프트웨어에서 뽑는 학과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T5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5659, 633 이제 줄어들기는 작년부터 줄어든 거라서 이거는 유의미한 이 차이가 없는데,
경쟁률을 보시면요, 전 여기서 약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3년도에서 24년도로 이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재작년 거죠. 재작년에 경쟁률이 8.4대 1이었어요. 근데 24년도, 작년 경쟁률이 5.8대 1. 감소 거의 이제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많이 감소를 했고,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공학과 이쪽의 경쟁률도 8.5대 1에서 6.3대 1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물론 뽑는 인원도 뭐 정보통신공학과에서는 줄어들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컴퓨터공학부는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떨어졌다. 그럼 이제 외대에서 어느 정도 자체 요인 분석이 들어갔을 거고, 그 요인이 면접이 강화된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느꼈구나. 보통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1단계 서류 통과 뒤에 면접을 치르기 때문에 5대5로 가져가는 경우는 저번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가천대라든지 아니면 정말 빡세게 보는 면접 대학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3대7? 뭐 이렇게 가져가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면접을 강화한 게 학생들에게 부담을 느껴서 경쟁률이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외대의 그런 내부 분석 요인 때문에 아마 서류 100으로 돌려서 다시 아이들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게끔 유도한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거 제 뇌피셜이에요. 알겠죠? 외대 입사관님한테 직접 듣진 않았습니다. 제가 요새 그런 분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줄어들어갔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자, 세 번째 주요 변경사항. 네, 이제 논술 전형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논술 전형에서 이제 달라진 게 있는데, 2023 논술 전형은 논술 70%,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재작년 거부터 쭉 갖고 왔어요. 논술 70에서 교과 30. 근데 2024 논술에서는 논술 80, 교과 20 줄어들었죠? 자, 이 트렌드가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2025 작년 이제 올해죠. 올해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100%로 학생들을 뽑겠대요. 그러면 교과가 빵입니까? 네. 마치 좀 전에 봤던 서류형 100%랑 똑같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약간의 안전장치식으로 하나 걸어놓은 게 글캠 최저인데 크게 유의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합3에 한국사 3이 4니까. 자, 그랬을 때 이것도 제가 이제 내부 분석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수시 모집 지원 가이드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오면서 경쟁률이 어떻게 됐냐? 요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0.8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대에서는 흐름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었냐면 교과를 줄였더니 그거에 부합해서 경쟁률이 소폭이라도 상승을 했죠. 연대가 논술 100%인데 지금 논술 100%로 간다 이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요 트렌드를 계속해서 하면은 학생들이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이제 한 것 같고요. 자, 논술까지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새롭게 합격 전략, 어떻게 하면 내가 붙을 수 있는지 합격 전략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자, 합격 전략 포인트 첫 번째는요, 학교장 추천 전형, 즉 줄여서 학추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자, 제가 말풍선에 이렇게 써놓은 거 보이시나요? 외대가 그렇게 학추 맛집이라면서, 네, 맛집 맞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합격 전략 포인트 학추 두 번째 화면 보시면요. 제가 이제 학교장 추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까봐 특히 제가 이 영상을 이제 고3들을 위해서 만들고는 있지만 우리 1, 2학년 재학생들도 뭔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일단 한번 화면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 자, 주목해 주십시오. 자, 빨간색으로 이 체크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요. 제가 환산 점수라는 부분 200점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국영 4과에 90점 이상, 그리고 수학 90점 이상. 그래서 환산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영탐은 왼쪽의 카테고리 안에서 환산이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별도로 되어 있는 수학은요, 오른쪽에 별도로 환산점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구간이 조금 다르긴 해요. 네, 그 점수 구간이 조금 다르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야, 숫자라서 나 보기 힘들다,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외대는요, 그 교과 점수, 즉 학교장 추천 점수를 환산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등급도 활용할 수 있지만 그 등급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환산 점수 200점 만점을 원점수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만약에 95점인데, 우리 학교의 내신이 너무 힘들어. 막 치열해.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95점임에도 불구하고 3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의 내신 등급은 3등급이 맞지만, 외대식으로 산출하면 몇 점이 되는 거죠? 맞아요. 200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점을 준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저는 저희 학교에서 91점을 맞았는데 4등급이에요. 그럼 저 몇 점이죠? 200점. 외대는 이 원점수 90점 이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정말 외대를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 포인트를 1학년 때부터 잘 체크하셔갖고 자신의 그 원점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서 봤던 등급도 물론 학기 말에 환산이 되겠죠. 1차, 2차 플러스 수행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 점수 말고 정말 그 로우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필평가 점수가 90점 이상. 네. 아니지, 그것도 합산해서 그렇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점수가 90점 이상, 예. 그래서 지필평가랑 해서 이 점수가 90점 이상 다 된다면 여러분들은 외대에서 등급하고 상관없이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진로 선택 과목은 다른 대학교랑 크게 차이가 없죠. 네, A를 맞으면 1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주는 거라서 200점 만점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자, 요거의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제가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 화면은요, 선생님 그 교재, 선생님이 또 교재가 있습니다. 또 깨알, 이렇게 또 홍보는 아니지만, 자랑 한번 할게요. 제가 이제 우리가 또 시중에 나온 입시 자료, 아주 그 두꺼운 책 있잖아요. 예.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 보기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제가 조만간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그 컨설팅, 외부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못 받고 혼자서 하는 친구들을 위해 그 자료집을 분석하는 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혼자서 뭐 학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그 책을 봤는데 도저히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 제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 어찌 보면 이 책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사진 있잖아요.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Road to Unive라고 되어 있는 저건요. 여러분을 위한 제가 좀 해설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어떤 라인업을 만들어 놓은 교재인데 저거는 뭐 사실 파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방과 후 수업 시간에 쓰는 교재, 저의 이런 생기부 특강 같은 라인업을 만드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아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아래 두 학생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 대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적극 활용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은요,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오해하실까봐.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 학생들 내신을 이렇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점수 산출하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제가 가상으로 데이터 만든 건데, 자,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교과 내신 평점인데, 근데 가정했는데 선생님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네, 이게 데이터가 제가 가공해서 만들어서 그렇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주려고 만든 거예요. 자, A 학생, B 학생 두 명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전교과 내신 평점은요, A가 훨씬 아니지만, 한 0.3점 높아요. 2.7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B 학생은 3.0입니다. 당연히 A 학생이 전교과 내신 평점이 더 좋아요. 맞죠? 근데 밑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90점 넘는 교과목 수로 한번 카운팅을 해봤더니 아니 이 A 학생은 막 진짜 100점도 있고 그리고 뭐 90 몇 점도 있는데 하필이면 막 80점대가 걸려있는 것도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총평점 내신 등급은 A 학생이 높겠죠. 근데 90점을 넘지 못한 과목 수가 몇 개 있다 보니까 A 학생은 90점 넘는 게 10개, B 학생은 90점 넘는 게 13개가 된 거예요. 이 친구는 뭐 100점은 없어. 100점은 없는데 그러한 90점 넘는 그 언저리에 있는 과목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수가 잘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국 외대의 환산점으로 따져보면 A 학생이 B 학생보다 점수가 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195점, 196.3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를 텐데 요거는 제가 굳이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아도 이전 연도 입결 점수에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뚱뚱한 책 있잖아요. 두꺼운 책. 거기 보면은 전년도 입시 결과라든지 대학 어디가에서도 공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195.6 그리고 196.3 0.7점 사이인데 그게 유의미하냐?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이 소수점 한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가 엄청나게 크게,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할 거고요. 심지어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도 바뀌는 경우가, 그 급간의 구간이 상당히 빽빽하게 몰려 있습니다. 합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 구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전 0.7점이면은 이거는 정말 크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국외대 학종 지원 가능 평점이라고 써놨잖아요, 우측에. 이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걱정하실까봐 제가 써놨습니다. 그 1점대 친구들, 아니 한국외대 제가 알기로는요, 1점대부터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쓸 수 있죠. 네. 그리고 10명 정도 제한 인원이 있는데 제가 10명 안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12개, 서울 소재 12개 대학이긴 하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이 과연 외대까지 내려오냐? 한국 외대를 최상위권까지 쓰진 않아요. 왜냐면 그 친구들의 어떤 수능 점수라든지 또 이제 목표하는 그런 대학의 마지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좀 최상위권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학교장 추천에 해당되는 전교 석차를 따져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반에서 그래도 한 3등 라인부터 가시지 않을까. 그래서 전교석차로 봤을 때는 한 20등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2점대 중반이면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 여러분들의 그 희망 리스트, 버킷리스트에 외대가 들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진짜 꿀팁이구나. 모르고 있던 친구들은 꼭 요 부분 활용해 주시고요. 다음, 자, 합격 전략 포인트 학종 두 번째는 학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풍선에 써놓은 내용 보시면요, 외국어가 많은 점이 공략 포인트가 된다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자, 합격 전략 포인트 학종을 보시면요, 일단 외국어대, 한국 외대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학과들이, 언어에 관련된 학과들이 진짜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근데 꿀팁 하나 제가 더 드리자면, 요번에 전형이, 저 이번에 외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왜요? 그 모집 전형, 모집 요강을 봤는데, 아니,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친 통합 모집 이런 계열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새로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외대에서 그 모집 요강을 딱 이렇게 던져놓고 보니까 저는 이 위에 학과들이 전부 다 통합으로 뭉쳐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위에 학과는 학과들을 뽑고 그리고 밑에 학과는 통합 계열로 또 뽑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성균관대랑은 조금 다른 게, 거기는 이제 인문 계열이랑 이제 그 공학 계열을 해갖고 이제 두 계열을 뽑는데 덩어리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외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계열 모집을 한 이유가 어떤 통합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그 외대에서 어떤 통합 계열을 묶어놓고 그게 이제 갈 수 있는 과들을 저 보시면 이제 ELLT라든지 영어 쪽은 이렇게 묶어놓고 또 이제 외국어 계열도 유럽 지역 묶어놓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 그다음에 인도 아세안 지역 이런 식으로 묶어놨는데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제가 좀 봤어요. 뭐 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불어를 전공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독일어를 전공을 지원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노를 전공을 또 지원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왜냐면 특정 대학에서는 프랑스, 독일어, 노가 세 개가 다 있는 게 아니라서 나는 외대에서는 독일어를 쓰고 싶거나 아니면 노를 쓰고 싶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우리는 또 한국 외대잖아요. 외국어 대학교다 보니까 이런 약간 통합적인 언어적인 이 분야에서 측면에서 약간 포용적인 자세. 그래. 외국어, 우리는 다, 너가 외국어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품을 수 있어라는 약간 좀 그런 관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외대의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요. 왜냐면 TO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약간 그 언어 내에서, 프랑스, 독일, 노어, 뭐 이런 식으로 스페인어에서 서로가 상호 간에 약간 트랜스퍼가 가능하게 해줄 수 있지 않게, 플렉서블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땐 선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뒤에서 이제 제가 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여전히 서류형, 면접형이 지원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서류형, 면접형을 두 장을 또 다 나는 외대를 너무 또 좋아하다 보니까 두 장을 다 쓰겠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저는 뭐, 예, 요거를 활용해서
하나는 게을러도 한번 써보시고, 하나는 또 이제 면접으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 외대를 많이 또 지원하고 합격을 시키면서 보니까 두 유형 중에, 저한테 맞는 거는 사실 하나의 전형이 있어요. 서류, 면접 둘 중에 요게 더 저한테 맞다라는 거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좀 자칫 또 일반화하면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갖고, 근데 저는 확실히 내가 만약에 다시 또 아이들을 데리고 고3 담임으로서 지원한다면 저는 둘 중에라면 마음에 딱 서는 게 있긴 있어요. 네. 요 전형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것까지 고려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약간 끊겼는데, 이렇게 많은 학과에서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학과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다 매력 있는 언어는 아닙니다. 제가 뭐 소수어 언어라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선호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아마 돌이켜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이제 글로벌 랭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고, 또 소수 학생들은 또 소수 언어도 물론 좋아하겠지만, 전반적인 그 경쟁률을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소수 언어 쪽은 인기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세요. 제가 특정 학과를 또 여기서 찝어서 얘기하면은 그게 또 막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항상 경쟁률을 파악하실 때는 작년도 말고요, 한 최소입니다. 최소 한 3개년치는 파악을 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뭔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꿀팁에서의 구체적인 답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학종 포인트였고요. 자, 마지막 포인트, 합격 전략 포인트, 논술에 들어가시면요. 자,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의 차이라고 제가 말풍선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논술의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 위쪽에 화면 보시면요, 논술 점수까지 제가 다 써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이제 그 외대 모집 요강 그 수시 지원 가이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자, 세 가지 학과를 제가 써놨습니다. 이탈리아어과랑 몽골어과, 포르투갈어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학과의 맨 우측으로 한번 보실까요? 논술 점수 몇 점으로 되어 있죠? 939, 940, 928.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상대적으로 참고할 만한 비교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잘 모르시겠죠. 외대 논술 점수, 서울 캠퍼스 기준입니다. 거기서 최하위 논술 점수 3개 학과예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거의 꼴찌 점수예요. 다른 데는 막 진짜 950 넘고 막 970점 넘는 그런 논술 점수. 그러니까 논술 되게 잘 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논술 점수가 거의 서울 캠퍼스에서 제일 낮은 최저점인데, 한번 보세요. 왼쪽으로 다시 가봅시다. 왼쪽에 가보시면요, 이제 정원 대비 지원자 수가 경쟁률이 되겠죠. 우리 국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40명 너무 많다. 한 5명 뽑는다. 아니면 3명 뽑는다. 3명으로 갈게요. 3명 뽑는데 30명이었다. 지금 여기 경쟁률. 그러면 몇 명인 거죠? 9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은 3명인데 지원자가 90명이 온 케이스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87명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실질 경쟁률 가운데 화면 한번 보시면요, 최저 충족자 응시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외대 같은 경우는 2합4죠. 네. 그러면은 그 2합4를 맞춘 애들, 저 90명 중에서 2합4를 맞춘 아이들은 3명 중에 8대1이니까 3 곱하기 8이니까 한 24명? 그죠? 네. 그래서 반올림 하면 한 25명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90명 중에 25명만 실수고,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허수가 된 겁니다. 오, 그럼 25명 중에 3명 뽑은 거니까 그래서 8.2대 1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 몽골어과 보세요. 몽골어과도 논술 점수 낮은 과인데, 원래 31.5대 1이잖아요. 근데 3대 1까지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포르투갈도 6.5대 1까지 줄어들어요. 25.5대 1에서.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술은 제가 지난번에 6학종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논술은 학종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카드보다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지원 경향을 봤을 때는 좀 상향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을 붙는 게 포인트가 맞춰진다면, 저는 학과 선택이 물론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학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너무 포인트 맞춰서 떨어지시는 것보다는, 저는 좀 경쟁률이라든지 실제 경쟁률이라든지 논술 점수가 그렇게 세지 않은 이런 학과들에도 한번 포인트를 주시고요. 학과별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이 소스를
비공개로 소수한테 뿌렸으면 모르겠는데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단 오픈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만 뭐 입시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 파악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를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못하시면 저야 땡큐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이 과들은 이제 쓸 수가 없겠죠. 왜냐면 여기로 분명 모일 겁니다. 이게 뭡니까, 두꺼운 책에 아마 나오는 그 순간, 아, 이쪽이 괜찮구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책을 분석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책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 당해년도 데이터만 보시지 말고 항상 좀 오래 전통적으로 한 3개년 정도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트렌드를 가지는지 분석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가 길어졌어. 맨날 길어져. 자, 외대. 우리 또 중경의 서울 소재 정말 중요한 대학이죠. 외대에 지원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1번. 자, 학교장 추천에 관련된 얘기. 원점수 변환점을 활용해서 학교장 추천을 적극 활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저는 지금 1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점수 관리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등급이 안 나왔다고, 아, 나 망했어. 그냥 나 이 과목은 포기할래. 이러시면 안 돼요. 저학년 포함해서 꼭 빌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90점 이상의 원점수 빌딩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학종 지원 시에 아래 사항 유의하라고 제가 3가지 써놨죠? 학과 꼭 고려해 주세요. 학과마다 정말 다릅니다. 외대는. 그리고 신설 통합 계열, 요거 적극적으로 한번 뚫어보시고요. 세 번째, 면접이냐 서류형이냐. 저는 제가 얘기해서 이 둘 중에 분명히 하나가 저한테 유리한 게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또 뭐 개인 취향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설명해 드리고, 저 3가지를 꼭 고려해서 지원하세요. 그다음 세 번째, 논술 지원 시 학과별 실질 경쟁률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경쟁률 말고 실질 경쟁률 얼마만큼 빠지는지, 네. 그리고 참고점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외대에 있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고요. 사실 그 외대는, 코칭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해요. 그 마지막 지원할 때까지도, 원서 쓸 때까지도 외국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되게 플렉서블하게 그 학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과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서밖에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잘 고민해 보시고 효과적인 그리고 아주 성공률 높은 지원 전략을 잘 짜셔갖고 모두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